안녕하세요. 존비즈 글로벌의 존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글로벌 비즈니스 세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터넷이 한국 사람 5천만 명한테만 인터넷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요.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전 세계에는 76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세팅할 때 내 비즈니스가 세계화 되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 없도록 처음부터 세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전 세계의 각국에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세팅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을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세팅한 것이 한국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전 정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해외에 팔 수 있는 루트 자체가 막혀 있었어요. 최근에 문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걸 많이 해결했지만 아직도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결제 시스템이 국제화되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외환관리법에서 그런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는 그 방법들을 차단해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비즈니스 세팅을 하나 하려면 한국 원화로만 결제를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이 결제가 안 되니까, 외국에서. 저도 영국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지난해부터인가요, 외국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 정권까지는 외국에서 한국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꽃다발을 하나 보내고 싶어도 꽃다발을 하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 결제를 안 해주니까요. 옛날에는 정말 뭘 이렇게 페이먼트를 하나 하려고 하면 물건은 사고 싶은데, 한국 웹사이트에서 물건은 사고 싶은데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뭘 뜨는 게 너무 많아요. 액티브엑스 깔아라, 뭐 깔아라 이렇게 쭉 깔고 나면 인터넷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에는 결제를 해도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몇 번 깔다 보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 살 때 이것 깔아라 저것 깔아라 저것 깔아라 그러면은 누가 사겠어요? 여기 아마존에서 원클릭으로 페이먼트가 되고, 많아야 원클릭하고 뭐 비밀번호 하나 놓고 딱 클릭하는 것이 전부 다인데, 한국은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지금은 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인터넷이 빨라도 세계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둔감했어요. 그 이유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결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그들에게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를 세팅을 할 때 각 나라별로, 언어별로 이렇게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제가 직접 해봤던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가 그 비즈니스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유학원을 하나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는 76억인데 왜 한국 사람들만 보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학교에 영어학교도 있고 학위과정도 있고 뭐 조기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을 보내려고 할 때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 모집해 갖고 보내려고 그래요? 그것 자체가 이상해요. 너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유학원으로 비즈니스에서 좀 잘하려면 서울에, 부산에, 뭐 대구에, 광주에, 대전에 이렇게 지사들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5천만 명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박이 터져요. 인원은 제한되어 있지, 유학원은 계속 늘어나지.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가격 경쟁을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장이 제 살 깎아먹기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미션이 자기가 받은 커미션으로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끝이에요. 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죠? 세계는 넓은데. 저는 영국에 예를 들어서 유학원을 세팅을 할 때 한국에는 사무실 하나나 두 개 있으면 돼요. 서울에나 부산에 하나, 또는 뭐 서울에 하나, 중간 지점에 대전에 하나, 뭐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본을 보고 중국을 보고 대만을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도 얼마든지 컬렉션이 가능하고요. 남미까지 컬렉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을 컬렉션해갖고 보내줄 때 학교는 굉장히 고마워하지요. 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집중해서 오는 것보다 같은 에이전트가 멀티내셔널리티를 모집을 해서 보내준다면 학교는 굉장히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 사람을 10명을 모집하는 것보다 국제 학생들을 10명을 모집하면 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에서 사람을 모집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집한다고 그랬을 때 세계에서 모집하면 1000명이 모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 학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에이전트하고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많은 유학원들이 그래요. 학교에 이메일 하나 보내서 나 유학원 에이전트 되고 싶다, 너희들 가격 하나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스하고 가격표하고 받아서 에이전트 계약에 사인하고 학생 보내주면 커미션 20% 뭐 주고, 대학교는 한 10%, 좀 영어 학교 중에 많이 주는 데는 25%, 30%까지도 준다고 커미션을. 그 커미션을 깎아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비즈니스는 개발하는 만큼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학생들을 많이 보낼 경우 협상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여러 명 모집을 하니까 그 모집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인원만 보내줄 수 있다면 그 클래스를 만들어 주거든요. 학교에서는 별로 불편할 게 없어요. 학교 광고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 브로셔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지도 않아도 되고 한 에이전트가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리크루트해서 보내주니까 그것만 갖고도 반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클래스를 내가 만들어서 학교하고 우리가 서로 협상한 가격으로 가격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은 원래 학교에 있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은 없어요. 그건 왜? 그 클래스가 아니니까. 이 에이전트하고 특별히 계약해서 만든 클래스이기 때문에 에이전트한테 개별적으로만 서로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가격이라든지 협상을 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학교하고 밀착해서 그 프로젝트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 2년 대학 마치고 영국 2년 대학 졸업해서 2+2 정책이죠. 그래서 2년 해서 영국에서 학사학위를 받는 방법.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학교하고 하면 학교는 정말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것을. 그러면 한국 대학에 2년을 공부를 하고 그 학생들을 영국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입학할 때부터 너희들은 2년 후에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국 학교하고 조인한 과목들이 이런 거니까 이런 과목들을 한국에서 이수해야 된다 해서 한국에서 그걸 이수를 시키고 영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영국에서 또 2년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인트 프로그램을 굉장히 개발할 수가 있어요. 직업과정부터 영어 연수,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과정, 디플로마 과정, 그 다음에 학위 과정, 전부 다 이렇게 다 프로젝트를 그 에이전트하고 개별적인 계약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숫자예요. 숫자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만 일을 한다면 엄두도 안 나요. 그런 클래스를, 자기 클래스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만 그 학교를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 학교마다의 클래스들을. 그것이 국제적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지, 한국 사람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만 보내주고 커미션만 받고 그냥 다른 사람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비즈니스가 아니란 말이죠. 발로 뛰어다니면서 학교하고 그 학교의 환경을 체크하고 그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를 만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다른 데 유학원에는 그게 없어요. 내 홈페이지에만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 형식으로 비즈니스를 해갈 때 굉장히 그 비즈니스는 국제화돼 가요. 내가 이게 영상이 기니까 요 정도로 해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그 결제 시스템이나 앞으로 비즈니스 세팅을 어떻게 계속 해가야 국제적 비즈니스로 해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